기존에 있는 옆집은 이 정도의 큰 집을 질 거냐인데 이 집은 요 집만 진 거죠. 너무 작아. 12평밖에 안 돼. 1, 2층 합쳐서 12평밖에 안 되니까 지붕이 있는 거죠. 지붕은 있고 여기에 괜찮은 나름대로는 럭셔리 목욕탕이 있고.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쩌나주택 1번 오랜만에 1번 갑니다. 3일 연장으로 스웨덴 그다음에 프랑스 어떻게 보면 목조주택으로 그 저렴하게 짓는 방식에 대해서 그 3일 연장 가니까 3일 연속을 한번 이어서 보시면 어떤 방식이 있고 어떤 방식이 왜 이현우 선생님이 하는 그 방향 이거에 대해서 좀 캐치를 하기 좀 바래요. 그래서 오늘 1번 갑니다. 1번 이 집이 재밌죠?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옆에 또 작은 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제가 주장하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비 안 맞는 마당의 중요성, 비 안 맞는 마당을 크게 만들어서 요 마당 안에 별도의 이제 집이 또 있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간의 이제 풍요로, 공간의 이제 여유,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공간이 있는데 옆에서 보면 더 정확한 이제 모습이 있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요 집만 있는 거죠. 요 집만 있습니다. 요 집이 너무 작죠. 어떻게 보면 1층이 6.3평에 2층이 5.7평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13.5평이죠. 13.5평인 이런 집이 있는 거죠. 13.5평이 아니라 정확하게 12평이네요. 12평. 요게 12평이 있는데 이 12평이 너무 작죠. 어떻게 보면 뭐 크게 지면 질수록 좋겠죠. 크게 지면 질수록 좋은데 좀 작다. 작은 집을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을 짓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 작은데 이 작은 부분에 필요한 방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가는 낙가 아키텍트 이 건축가는 거대한 지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 연장으로 지붕을 만들어 지붕에 만든 요 지붕 있는 테라스 이 지붕 있는 테라스가 5.4평이 또 있어. 지붕 있는 테라스의 안에 여기 안에 1.2평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집 위에 여기 좀 올라가 있으면 옥상 테라스 이제 이런 것도 있는 이 공간의 풍요로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모자라는 공간의 면적을 이 옆에 이 지붕 있는 테라스와 그 다음에 작은 집, 이제 농막 같은 작은 집, 이 작은 집이 충분히 커버해줄 수 있지 않냐. 거기에 이제 설계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거죠. 지붕 있는 테라스, 거대한 지붕 있는 테라스죠. 여기는 아무래도 외부입니다. 외부니까 아무래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여름에는 당연히 뭐 시원하니까 그러면 이 집에 들어가면 되고 아주 더운 날은 이 집에 들어가면 되니까 밤에는 이제 시원하겠죠.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야외도 아니고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겨울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저렴한 게 뭘까를 여기서 제안한 게 요 방식이에요. 비닐입니다. 겨울에 이거 비닐을 치는 거야. 이렇게 비닐을 쳐서 이 공간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인 거죠. 근데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구조재죠. 구조재만 있는 목조에 아키라이트 같은 플라스틱 투명 재료를 쓴 거죠. 그래서 햇볕이 들게. 그러니까 겨울에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온실이 되는 거죠. 온실이 되는 그런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진짜 비닐을 쳐요. 비닐을 칩니다. 비닐 친 거야. 왜? 겨울에도 이 공간을 쓰고 싶은 거죠. 왜?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문제잖아요. 겨울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는 거죠. 여기 눈 쌓여 있는 거 봐. 눈 쌓여 있는 거 봐. 원래 이게 아키라이트가 이게 투명해서 보여야 되는데 눈이 쌓인 거야 지금. 눈이 쌓여가지고 이 눈이 녹질 않겠죠. 당연히 안 녹겠죠. 왜냐면 여기가 뜨거운 공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의 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눈이 지금 쌓이는 거거든. 그래서 이 비닐을 치자. 이 비닐을 치고 그 아이디어가 있는 거. 저는 이걸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비닐을 치고 삽니까가 아니라 진지하게 이런 도전이 필요한 거죠.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지붕에 이제 보면 구조재 뭐 아키라이트를 하고 이렇게 잡아주고 뭐 이런 건데 평면도를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이제 요 본체가 있습니다. 본체 어떻게 보면 3m에 이제 6,850, 6.85라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001.5, 1.5의 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1350, 1350에 작은 화장실인 거죠. 세면대와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있고, 요 반대편에 뭐 세탁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주방이 되는 겁니다. 이번 계단 밑에 요 공간이 주방이 되고, 그다음에 3.6에 3m 요 공간이 그냥 주방인 거예요, 사실은. 주방의 개념이고 테라스가 어떻게 보면 거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이 작죠. 한 층에 이 바닥 면적이 7.5평밖에 안 됩니다. 작죠. 7.5평에 화장실에 주방만 있는 겁니다. 거실은 어디 있어요? 거실은 어디 있어요? 그냥 외부에 있어요. 테라스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실에 이제 그 용도가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 비닐을 칩니다. 이렇게 비닐을 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추운 밤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간에 그 아까 그 작은 집은 목욕탕입니다.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창고고 들어가면 2.2에 1365가는 1.2평의 목욕탕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되게 중요한 목욕탕이 혹시 필요하니까 뭐 괜찮습니다. 지붕이 있기 때문에 뭐 나가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2층에도 있죠. 2층에 올라가면 요 방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방이 있고 중간층에 화장실 위에 공간이 있는 거죠. 여기로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공간이 있는 5.7평. 이거를 뭐 그러면 방 두 개를 만들 거냐, 뭐 이렇게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방 하나 정도, 7.5평이니까 방 하나 정도. 그리고 여기 중간에 이제 방이 공부방이 하는 거죠. 그래서 방 하나. 어떻게 보면 방 하나에 거실, 주방 그 정도의 이제 집인 겁니다. 그래서 작죠. 13.2평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공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벽난로가 하나 있죠. 벽난로. 난방의 유일한 방법은 벽난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춥게 뭐 두껍게 입고 있죠. 여기 눈이 진짜 많이 오는 지역인가 봐요. 눈이 오니까 아이들이 여기 사다리도 있고, 이 사다리는 사실은 이제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에 받쳐주는데 아이들이 올라가서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겠죠. 설마 꼭대기까지는 안 올라가니까 아이들 이렇게 노는 거죠. 굴파가지고 놀고 아빠는 그네를 타고 뭐 이런 거죠. 그죠? 벽난로 하나 있는 어떻게 보면 여기 거의 주방밖에 없고 나가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겨울에도 마당에서 노는 그런 거죠. 여름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주방이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 진짜 저렴한 주방인 거예요. 기둥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케아에서 팔면 이케아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대충 가볍게 만든 거죠. 요 안에 화장실 있고 반층 올라가면 공부방 있고 또 반층 올라가면 위에 침실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목욕탕 보이죠? 목욕탕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집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목욕이 중요한 거죠. 목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기본적으로 괜찮은 목욕탕이 하나 있어야 된다. 여기 괜찮은 목욕탕이 하나 있고 1.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층이 이제 어쨌든 7평밖에 안 되는 주방만 있는 화장실과 주방만 있는 그런 게 있고 야외 테라스가 있는 지붕이 있는 야외 테라스가 있는 거죠. 5평짜리 야외 테라스가 있는데 이 겨울에는 어땠을 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있는 옆집은 이 정도의 큰 집을 질 거냐인데 이 집은 요 집만 진 거죠. 너무 작아. 12평밖에 안 돼. 1, 2층 합쳐서 12평밖에 안 되니까 지붕이 있는 거죠. 지붕은 있고 여기에 괜찮은 나름대로는 럭셔리 목욕탕이 있고 여기를 그러면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그러면 겨울은 어떻게 할 거냐? 겨울은 그러면 비닐을 치겠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옆에 건물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이 정도의 집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뭐 30평 정도의 집을 짓는데 그게 아니라 지붕은 요 정도를 덮고 요 안에 두 개의 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사진인 거죠. 거의 눈이 그냥 쌓였어. 눈이 여기 진짜 여기 굴파 눈이 진짜 많이 오는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벽난로가 가지고 이 비닐을 쳤잖아요. 비닐을 치니까 이 자체 눈도 단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거 가지고 여기까지 커버가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 여름에는 보시면 햇볕이 드는 거죠. 비닐을 쳐서 햇볕이 들고 여기에 이제 뭐 공기가 올라오고 여기 이제 벤트가 되고 이런 이제 설계입니다. 오늘의 일본 이제 13.2평. 오늘 이런 시리즈를 제가 3편을 찍을 겁니다. 일본 시리즈,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프랑스. 요 세 집을 연달아 지금 3일 내내 이제 요 계속 붙여서 나갈 겁니다. 보시면 목조로 어떻게 내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도전할 거냐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 나한테 이 방식이 맞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디자인은 1.6, 편리성도 1.6, 아주 높은 점수입니다. 뭐 이런 집만 가성비 1.9. 비닐 좋아요. 비닐 치고 좋습니다. 비닐 좋고 에너지 효. 그러니까 겨울에는 비닐을 치자. 봄, 여름, 가을에는 비닐을 걷고 접어서 창고에 넣는. 여기 재밌습니다. 창고도 있어요. 벽면도 보시면 뭐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여기 창고죠. 창고. 여기다가 쌓아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어 1.5 훌륭합니다. 8.2 1번 은퇴 후 살고 싶은 저는 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